지금 계획 들어보니까 네. 세입자 있는 상태 팔기 어려우니까 본인께서 입주해야 세입자를 내보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본인께서 입주하신 다음에 거주하는 네. 물건으로서 매도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 그리고서 이사는 근처로 가시네요? 원하시는 데가? 네네. 바로 이제 강하나 건너가지고 저 중앙이치를 가시려는 건데 금액대 네. 보니까 어때요? 금액대는 한 1억 5천에서 2억 정도 갭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어디가 더 싸요? 중개주공 사단지가 좀 싸죠. 24평이니까요. 아, 평수를 좀 큰 데로 가시겠다 이 말씀이신 네. 건가요? 그러면 이사 네네. 가는 주 목적이 20평대 너무 작아서 30평대 가시겠다는 얘기시네요. 네네. 그런 이유라면 제가 말리고 싶진 않아요. 어차피 네. 1차적으로는 사는 집에 대한 고민이시니까 네. 가족분들 생활하시기에 좁으면 가야지 어떡하겠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부차적으로 별로 안 네. 중요한 얘기를 할게요. 네. 어찌됐건 사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저는. 네네. 근데 이제 가격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자면 네. 왜 거기가 단가, 같은 평수라고 하면 중계동이 더 비싼 이유가 뭘까요? 학군 때문이겠죠. 물론 그것도 이유는 될 수 있겠죠. 근데 네. 일반적으로 학군만 보기에는 얘도 학군이 그렇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상계동도. 중계동만큼은 아닌데 네. 중앙하이츠 근처에는 네. 학교나 학원이 없어요. 저는 그거보다도 더 큰 이유로 보는 게 뭐냐면 네. 중개사단지는 약간의 재건축 기대를 가져볼 수도 있는 그런 아파트로 저는 봐요. 네. 이게 나중에 이제 진행 형태가 재건축이 네. 될지 리모델링으로 갈지 어떻게 할지는 조합원들께서 결정을 해야겠죠. 근데 네네. 지금 제가 뭐만 보고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네. 용적률이 지금 중개 4단지는 한 180% 정도가 계산이 돼요. 네. 근데 저기 상계 하이츠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용적률이 거의 297%, 300%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모르겠어요. 잘 모르세요? 네. 쉽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모든 대한민국에 있는 땅들에는 용도 지역이라는 게 정해져 있거든요. 네. 한 토지당 한 개의 용도 지역이 다 정해져 있어요. 네. 그래서 각 지자체별로 예를 들어서 3종 일반 주거 지역에서는 맥시멈 네. 300%까지 지을 수 있다. 이런 네. 식으로 이제 용적률의 상한선이 정해져 있어요. 네. 그러면 만약에 중개 4단지라는 아파트를 철거를 해가지고 다시 네. 올린다 이거예요. 흔히들 네. 재건축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쌓여져 있는 건축물의 연면적의 바닥 면적 합계를 연면적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이만큼 쌓여져 있는 걸 가지고 용적률이라고 부르는데 지금 네. 쌓여져 있는 게 180%인데 나중에 네. 재건축을 하면 이 네. 위에다가 이만큼을 더 얹어서 지을 수도 있다란 얘기예요. 네. 이게 이제 남아있는 용적률이 있으면 얘를 가지고 네. 뭘 하냐면 얘를 비싸게 시장에다 내다 파는 거예요. 네. 어. 네. 그러면 이걸 가지고 누가 이득을 받겠어요? 땅 주인들. 그죠. 땅 주인이 누굽니까 그러면? 네, 집주인. 지금의 집주인들. 그분들을 가지고 네. 조합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재건축 사업 구성을 해보면 지금 네. 상태에서 200% 넘어가는 데들도 강남에선 재건축을 진행을 해요. 네. 근데 강남 아닌 동네들에서 한 100% 후반 내지 한 200% 왔다 갔다 하는 데들은 리모델링으로 사업 진행을 많이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나중에 얘는 혹시라도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정도의 네. 용적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저기 있는 상계 하이츠 같은 경우에는 이미 여기까지 다 지어놓은 상태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조금 더 쉽게 얘기를 하자면 대지 네. 지분을 떼보면 상계동 거의 대지 지분 같은 평형대를 비교를 해보면 상계 네. 하이츠의 대지 지분보다 중계 4단지의 대지 지분이 훨씬 더 클 거예요. 네. 그 차이 근데- 때문에 가격대가 가장 많이 벌어지는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네.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이 네. 저희가 이제 그 24평에 살기에는 너무 좁아서 그게 몇 년 안에 될지도 모르죠. 네. 네. 그래서 제가 부차적인 이유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시청자님이 거주하기 편한 데 가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이런 네네. 투자 판단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재건축이 가능하고 또 된다고 했을 때
네. 얘만 그렇게 가격대가 쭉 올라가면서 상계동은 가만히 있지는 않아요. 어찌됐건 네. 같은 동네이기 때문에 같이 방향성을 가지는데 네. 이제 사는 사람 입장에서 보자고요. 누군가가 네. 나중에 이 물건을 새로 비싼 돈 주고 사러 와요. 그러면 네. 그분은 투자로서 만약에 접근한다고 했을 때 재건축 네. 이슈가 있는 데를 먼저 갈까요? 없는 데를 먼저 갈까요? 있는 데를 먼저 가겠죠.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러니까 네. 얘가 셀링 포인트가 더 잘 나온다는 얘기예요. 네.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네. 필요해서 이사 가는 거는 제가 말리지 않습니다. 다만 네네. 그 아파트들의 특징을 좀 알고서 그리고 네. 나서 진행을 좀 해보시는 게 어떨까? 아. 여기까지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